평균적으로 이제 한 40대 전후 되기 시작하면 콜라겐이 뚝 떨어지는 시간이 생기니까 이미 지나간 거를 확 당겨서 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우리 받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받고 나면 남들보다 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진단 말이죠. 40대면은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.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이때가 리프팅 골든타임이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보통 우리가 이제 콜라겐 감소가 이루어질 때 1%씩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, 최근에 조사한 거에 보면 콜라겐 감소량이 뚝뚝 떨어지는 연령대를 발견을 했어요. 그 연령대가 보통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35세 이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40대 전에 한번 뚝 떨어지고 갱년기 때 또 떨어지고, 남성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호르몬 변화가 크지는 않은데 오히려 한 30대 서부터 이제 노화가 좀 진행이 좀 빨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평균적으로 이제 한 40대 전후 되기 시작하면 콜라겐이 계단으로 뚝 떨어지는 시간이 생기니까 이때 이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면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보통 40대 전후서부터는 리프팅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하죠. 그러면은 40대에 받는 거랑 아니면 좀 더 참았다가 50대에 받는 거랑 이 차이가 큰가요? 우리 세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없죠.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 번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 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니까 항상 이런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남들보다 덜 가게 해줘야 계속 그 나이 때보다는 젊어지게 되는 거죠. 이미 지나간 거를 확 당겨서 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시술 면에서 가려면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데, 이게 또 시술이라는 것도 너무 자주 했을 때 인간의 세포가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또 간격이 필요하죠. 그러면 40대에 시작했던 사람하고 60대에 시작했던 사람하고는 그 간격은 똑같다고 치면 이미 쌓아놓아서 앞으로 당겨놓은 시간이 이미 가버린 거죠.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50대에 시작하신 분이 더 나이가 젊어지게 보이게 될 수는 어렵다는 거죠, 시술로는. 실리프팅은 돈 낭비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. 이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실리프팅을 우리 옛날 20년 전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그 실을 다 만들었어요. 그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비용이 사실은 높다 보니까 시술이 아니고 수술로 인지가 돼서 그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. 거기서 나오는 오해의 인식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, 실리프팅 자체도 시술인 거고, 시술이라는 거는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죠. 보톡스 맞으면 풀리잖아요. 근데 풀리는 것 때문에 자주 하는 거죠. 안전하니까. 만약에 보톡스 맞고 잘못된 상태가 영원히 간다 그러면 보톡스 맞는 사람 없을 거예요. 실리프팅도 똑같습니다. 한 번 해서 나의 얼굴을 확 천지개벽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. 시간이 지나면 또 나의 만보다 빨리 없어지잖아요. 대신 실리프팅의 장점은 그런 물리적인 효과로 우리가 시멘트 본드 바르듯이 올려놓고 콜라겐을 만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받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처음 받고 나면 1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남들보다 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진단 말이죠.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. 정말 여드름 치료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인데 어느 순간에 여드름 상처까지 좋아지는 경우도 발견을 했거든요. 이건 이제 땡기는 실 말고 다른 콜라겐 실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야 되긴 하지만, 그런 식으로 관리 개념에서 계속 받다 보면 대부분 실 리프팅을 여러 번 하시는 분은 다른 거 안 하고 실만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럼 실제로 40대 리프팅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제일 만족해 하세요? 40대 초반이 되기 시작했을 때 살짝 체중이 늘어나는 나이거든요. 요새 또 출산도 늦어지고 막 이러다 보면 한 번이라도 체중이 늘었다가 이렇게 쫙 뺀단 말이죠. 그럴 때 생기는 전형적인 게 이제 심부볼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. 얼굴은 작아졌는데 이놈이 남아있어서 이 턱 라인을 없애버리는 거죠. 그런 게 제일 많고, 또 하나는 그게 이게 당겨서 밀리다 보니까 이 앞볼이 자꾸 조금씩 내려와요, 더.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마리오네트나 이런 팔자가 깊어지게 되는 건데, 그 얼굴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이게 될 때 대부분의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많죠.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시술 전 사진의 전형적인 그 동양인의 무거운 얼굴이죠. 얼굴이 크진 않으시지만 자기의 골격이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된 거죠. 우리가 말하는 심부볼이라고 하는, 보통 어금니 앞에 있어서 물리지 않도록 쉽게 도와주는 그런 지방층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서 얼굴 전체 형이 네모네지죠. 특히 여성들의 곡선의 시작이 턱 아래 이 턱 라인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이 위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. 젊었을 땐 다 턱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이 라운드한 면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짧아지는 거예요.
여기는 평평해지는 거죠. 이 마른 목골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노화가 생기거든요. 이게 심해지면 아예 사각이 되는 거고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정을 해주고 이 앞볼이 좀 떨어지는 걸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실리프팅은 시술받고 내일 바로 출근도 가능한가요? 세 부분은 이제 부기 때문에 못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보통 필러 시술들을 좀 많이 했거나 두 번째는 이제 얼굴에 지방 흡입했거나 아니면 지방을 주입했거나 이식을 했거나 이런 분들, 또 하나는 요새 유행하는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부 밑에 많이 깔아줬던 경험이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이 부기가 좀 오래 갑니다. 보통 얼굴들이 제일 빨리 많이 부었다 빠졌다 하잖아요.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달덩이가 되는 거가 이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서 탄수화물이 수분을 끌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. 그거를 빼는 게 어디로 빼냐면 혈관으로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림파스틱스라고 하는 이 림파선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. 노폐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관이거든요. 항상 그 림파선에는 밸브들이 달려 있어서 절대 거꾸로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시술을 하다 보면 파괴가 되니까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. 한쪽으로만 내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수구가 막혔을 때 위가 붓잖아요. 홍수가 나듯이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풀리려면 시간이 걸려요. 왜 그러냐면 위 압력이 확 커지면요 이게 확 좁혀져서 풀리는데 오래 걸려요. 이게 위에서 많은 압력으로 빠르게 내려 누르면 얘가 오히려 더 좁아져서 붙어버립니다. 못 내려오게. 이게 물리학이거든요. 그래서 못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100%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붓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리프팅하기 좀 이른 나이라고 생각되는 40대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우리가 질환 치료도 마찬가지고 조기 발견, 조기 치료 이거거든요. 기다려서 난 떨어지면 할 거야? 그거보다는 떨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으로 조금씩 잡아가는 게 조금 더 젊게 보이게 만들어가는 거죠. 안티에이징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요새 유행하는 슬로우 에이징 뭐 등등 천천히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 리프팅입니다.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실론론학계 팽팽닥터 전민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